베이킹소다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 80% 이상이 베이킹소다의 실제 효능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놀랍겠지만 사실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주방, 그리고 한국에서도 베이킹소다는 빵을 굽거나 냉장고 냄새를 없애는 용도로만 조용히 사용될 뿐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은 거의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전문가는 베이킹소다를 세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베이킹소다 상자를 들고 스펀지 케이크를 만들거나 설거지를 하면서 이 간단한 하얀 가루가 우리 몸속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평범한 하얀 가루가 왜 많은 사람들이 신뢰하는 천연 건강 보조제가 되었을까요? 아무도 언급하지 않는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에서는 베이킹소다의 잘 알려지지 않은 건강 효능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소화 촉진 피부염증 완화부터 운동 능력 향상까지, 그리고 더 많은 놀라운 점들이 있습니다. 물론 베이킹소다를 사용할 때 누가 주의해야 하는지, 그리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건강에 관심이 있고 매일 더 현명한 선택을 하고 싶다면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이 채널에 처음 오셨다면 환영합니다. 내용이 유용하다고 생각하시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앞으로 나올 건강 관련 영상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흥미롭다고 느끼시면 댓글에 숫자 1을 아직 의심스럽다면 숫자 0을 입력해 주세요.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댓글에 여러분의 지역 이름을 공유해 주세요. 전국 각지에 여러분과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제 베이킹소다의 건강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까요? 효능 1 해독 및 신체 균형 지원, 베이킹소다. 즉 탄산수소 나트륨은 빵을 굽거나 싱크대를 청소하는 용도로만 쓰이는 것이 아닙니다. 물에 희석하면 약알칼리성을 띠게 됩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베이킹소다가 체내 산성을 중화하고 자연적인 해독 과정을 돕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외부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알레르기 피부를 진정시키거나 가려움을 줄이고 피곤한 하루를 보낸 후 긴장을 풀기 위해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를 넣어 몸을 담그는 것에 익숙합니다. 따뜻한 물에 베이킹소다 2-3스푼을 넣고 15분 정도 담그기만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후 피부가 가볍고 편안하며 확연히 깨끗하고 부드러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몸 안에서는 어떨까요? 일부 사람들은 희석한 베이킹소다를 혈액과 소변의 pH 균형을 맞추는 방법으로 사용하여 몸이 독소를 더 쉽게 배출하도록 돕습니다. 이것은 민간요법처럼 들릴 수 있지만 실제로 일부 의학 연구에서는 특정 환자군에게 이러한 이점을 증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종종 혈액이 산성화되는 문제를 겪는데 의사의 감독해 탄산수소 나트륨, 즉 베이킹소다를 사용했을 때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신장 손상 진행이 느려지고 신체 배설 기능이 확연히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원래 pH 균형을 유지하는 매우 영리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베이킹소다를 사용하면 독소 배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기저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소화 불량 고혈압을 유발하거나 간과 신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베이킹소다를 건강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적절하고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 중인 질병이 있다면 정기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요컨대 베이킹소다는 만병통치약이 아니지만 올바르게 사용하면 순한 동반자가 되어 자연적인 해독을 돕고 피부와 몸속 모두에서 더 깨끗하고 가벼워진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효능 2 치아, 미백 및 구강 건강 지원. 베이킹소다로 이를 닦아본 적이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양치 후 치아가 깨끗하고 매끄러운 느낌은 착각이 아닙니다. 이 작은 가루가 가진 부드러운 세정력 덕분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매우 순한 천연 연마제로 작용하여 커피차 또는 색이 있는 음식으로 인해 생긴 치아 표면의 얼룩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강력한 미백 화학 물질처럼 강하지 않아서 올바르게 사용하면 치아 범랑질을 마모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치아를 더 밝게 만드는 것 외에도 베이킹소다는 입안의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산성 환경은 충치와 구취를 유발하는 박테리아가
번성하기에 완벽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구강 내 pH 균형이 맞춰지면 유해 박테리아가 덜 번식하여 잇몸 염증 충치 및 구취의 위험이 줄어듭니다. Journal of Clinical Dentistry, 치과 저널에 실린 한 연구에 따르면 베이킹 소다가 함유된 치약이 그렇지 않은 치약보다 치아 미백 및 플라크 제거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베이킹 소다가 꾸준히 사용한 후 구강 내 유해 박테리아 수를 현저히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약간의 연마성이 있기 때문에 매일 남용하거나 너무 세게 문지르면 장기적으로 치아 범랑질이 닳아 시린 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들은 보통 베이킹 소다로 이를 닦을 경우 일주일에 최대 2~3회만 사용하고 항상 부드러운 칫솔모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또한 일반 치약에 베이킹 소다를 약간 섞거나 베이킹 소다에 물 몇 방울을 섞어 걸쭉한 반죽을 만들어 단독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1~2분 동안 치아에 부드럽게 바른 후 깨끗이 헹굽니다.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매일 하얀 미소와 상쾌한 입냄새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주방 찬장 구석에 있는 베이킹 소다의 조용한 힘입니다. 효능 3 속 쓰림 및 역류성 식도염 완화. 식사 후 바로 눕거나 튀김과 매운 음식을 먹고 진한 라떼를 마신 후 몇 분 뒤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 들고 신물이 목까지 올라온다면 아마도 속쓰림이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특히 나이가 들면서 소화 기능이 약해지거나 식습관이 불규칙할 때 상당히 흔한 증상입니다. 약국으로 서두르기 전에 주방에서 바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따뜻한 물 한 잔에 베이킹 소다 한 티스푼을 넣고 천천히 마시는 것입니다. 왜 효과가 있을까요? 베이킹 소다는 약알칼리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 위장에 들어가면 과도한 산을 중화시켜줍니다. 이 과도한 산은 식사 후 속쓰림 역류 불쾌감의 주요 원인입니다. 다시 말해 천연 제산제처럼 작용하여 증상을 즉시 완화시키고 몇 분 안에 속이 편안하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줍니다. 실제로 베이킹 소다는 신속한 제산제로 의학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소화기 및 간악회지에 실린 한 논문에서는 베이킹 소다가 가끔 발생하는 속쓰림의 효과적인 해결책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베이킹 소다는 일시적인 해결책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장기적인 치료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매일 속쓰림을 자주 겪고 이 불편함에 직면하고 있다면 이는 위험 역류성 식도염 또는 다른 소화기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위해 의사를 만나야 합니다. 또한 베이킹 소다를 하루에 여러 번 연속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남용하면 나트륨 함량이 혈압과 소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식사 후 속이 더부룩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약간 불편할 때 베이킹 소다를 탄 물 한 잔은 간단하고 저렴하며 효과적인 구세주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상이 계속된다면 진료를 받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효능 4. 피부 곰팡이 치료 지원. 발가락 사이에 가려움증이나 화끈거림 사타구니에 곰팡이균이 있거나 겨드랑이 팔꿈치 주변 피부가 항상 축축하고 붉으며 각질이 일어난다면 한국과 같이 습하고 더운 기후에서 흔히 발생하는 피부 곰팡이 감염 중 하나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장마철에는 신발을 오래 신고 땀을 많이 흘리며 위생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피부 곰팡이가 소리 없이 번식하여 지속적인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곰팡이 치료제 연고에만 의존하는 대신 요즘에는 베이킹 소다, 즉 소다를 이용한 더 순한 자연 요법을 찾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베이킹 소다가 효과적일까요? 베이킹 소다는 피부의 알칼리성 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는 습하고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 곰팡이가 매우 싫어하는 환경입니다. 피부에 바르면 베이킹 소다가 곰팡이의 세포 구조를 약화시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스로 사라지게 만듭니다. 마이코파톨로지아 저널에 게재된 한 연구에서는 테스트한 곰팡이 균주의 80%가 희석된 베이킹 소다 용액에 노출되었을 때 성장이 억제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베이킹 소다가 민간 요법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천연 항균 작용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베이킹 소다는 두 가지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발이나 곰팡이 감염 부위를 담그는 방법으로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에 베이킹 소다 2스푼을 넣고 약 15-20분간 담근 후 완전히 건조시킵니다.
또는 베이킹소다와 약간의 물을 섞어 걸쭉한 반죽을 만들어 하루에 한두 번 감염 부위에 바르고 약 10분간 둔 후 깨끗이 씻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며칠 후에는 해당 부위에 붉은 기가 줄어들고 가려움증이 완화되며 훨씬 더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부가 너무 민감하거나 곰팡이 감염 부위에 이미 감염 징후, 이에 진물가 있다면 베이킹소다를 포함한 어떤 민간 요법도 시도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볍지만 만성적이거나 재발하는 곰팡이 감염의 경우 베이킹소다는 안전하고 저렴하며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으며 매일 깨끗하고 건조하며 더 자신감 있는 느낌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효능 오모 요로 감염 증상 완화 지원. 요로 감염 UTI에 은 많은 사람, 특히 여성들이 평생 적어도 한 번은 겪어본 적이 있는 상태입니다. 소변을 볼 때마다 화끈거리는 느낌, 배뇨통 자주 소변을 보지만 양이 적은 증상, 심지어 아랫배나 허리 부에 불편함을 느낀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일상생활에 적지 않은 불편함을 초래하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요로 감염은 의사의 지시에 따라 항생제로 치료해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증상 완화를 위해 천연 요법을 찾고 있으며 베이킹소다가 그중 하나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물에 소량을 희석하여 마실 때 소변의 산도를 낮추는 데 도움을 주어 요로 감염의 가장 불편한 증상 중 하나인 소변 시 화끈거리는 느낌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일본 비뇨기과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재발성 요로 감염을 앓고 있는 여성 33명이 저용량 베이킹소다를 4주간 사용한 후 증상이 현저히 개선되었으며 특히 통증과 배뇨통이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베이킹소다는 요로 감염 치료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보조제라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열이 나거나 혈뇨 심한 통증이 있거나 증상이 지속된다면 즉시 의사를 만나야 하며 자가 치료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가벼운 경우 식사 후 따뜻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121 티스푼을 타서 마셔볼 수 있습니다. 하루에 한 번 이상 사용하지 않고 3, 4일 이상 지속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변의 산도를 약간 중화시키는 것은 특히 초기 단계나 아직 진료를 받지 못했을 때 몸을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요컨대 베이킹소다는 소변 시 화끈거리는 느낌과 불편함을 줄이는데 작지만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로 건강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증상이 지속된다면 전문가를 찾는 것을 주저하지 마세요. 효능 6. 구내염 및 구강궤양 완화. 구내염을 겪어본 적이 있다면 식사할 때 얼마나 아픈지 심지어 말하기도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아실 겁니다. 혀 잇몸 또는 뺨 안쪽에 생기는 작은 입안, 궤양은 작지만 일상생활을 매우 불편하게 만듭니다. 원인은 스트레스 등 음식을 먹을 때 가벼운 손상 또는 비타민 결핍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구내염은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불편함입니다. 이때 베이킹소다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를 섞은 물로 입을 헹구면 이 혼합물이 구강 내의 산을 중화시켜 통증과 염증을 줄여주고 궤양이 더 빨리 나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따뜻한 물 한 컵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섞어 집에서 바로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약 30초에서 1분 동안 입을 헹군 후 뱉어냅니다. 매일 두세 번 반복하고 특히 식사 후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국 치과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베이킹소다로 가글 한 사람들은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고 구강 궤양이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빨리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통증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약한 살균 효과도 있어 궤양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추가 감염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상처 치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매운 구강 청결제나 따가운 연고와 달리 베이킹소다는 매우 순하고 거의 자극이 없으며 입이 붓고 아플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구내염 때문에 젓가락을 댈 때마다 찌릿함을 느낀다면 베이킹소다 가글을 시도해보세요. 간단하고 경제적이며 필요한 편안함을 선사할 수 있습니다. 효능 7. 운동 능력 향상 및 근육 피로 감소 지원. 헬스장에서 운동하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계단을 빨리 오르고 나면 종아리가 화끈거리고 허벅지 근육이 굳거나 더 이상 운동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함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느낌은 주로 젖산, 즉 신체가 격렬하게 활동하고 산소가 부족할 때 생성되는 물질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 산이 너무 많이 축적되면 근육이 피로해지고 아프며
힘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베이킹소다가 특별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는 학명을 가진 베이킹소다는 근육 내 과도한 산을 중화시켜 운동 시간을 늘리고 피로를 빠르게 줄이며 회복을 돕는 능력이 있습니다. 스포츠 과학 및 근력 연구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 종합 보고서는 운동 전 베이킹소다를 섭취한 운동선수들이 단거리 달리기, 수영, 자전거, 타기와 같은 고강도 운동에서 확연히 더 나은 성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베이킹소다를 스포츠계의 비밀 병기라고 부르는 것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용법은 베이킹소다 한 티스푼을 약 200ml의 물에 타서 운동하기 약 60, 90분 전에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너무 많이 사용하면 일부 사람들은 가벼운 속이 더부룩함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위장 문제나 혈압 문제가 있거나 치료약을 복용 중이라면 정기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요컨대 더 오래 운동하고 싶거나 근육 피로를 줄이고 싶거나 스포츠를 할 때 활기찬 느낌을 받고 싶다면 베이킹소다는 주방에 흔히 있고 사용하기 쉬우며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완벽하게 적합한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팁이 될 수 있습니다. 효능 8 특정 경우 신장 기능 보호 지원, 만성 신장 질환은 특히 노인이나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에게 점점 더 흔해지는 건강 문제입니다. 신장 기능이 점차 약해질 때 흔히 발생하는 결과 중 하나는 대사성 산증이라는 상태인데, 이는 신장이 이전처럼 잘 걸러내지 못하여 혈액의 산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현상입니다. 혈액 내 산 수치가 높아지면 신장 조직에 추가적인 손상을 입혀 질병을 더 빠르고 심각하게 진행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일부 국가의 의사들이 베이킹소다를 치료 계획의 일부로 보충하는 연구를 시작한 이유입니다. 물론 이는 면밀한 감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 신장학회지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탄산수소 나트륨을 매일 알약 형태로 처방받은 환자들은 신장 기능 저하 속도가 느려지고 투석 위험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베이킹소다 보충은 혈액 내산 수치의 균형을 맞춰 신장에 대한 부담을 줄여줍니다. 그러나 그리고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이 방법으로 베이킹소다를 사용해야 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장 질환이 없거나 단순히 소문을 듣고 시도해보고 싶다면 신장 건강을 위해 또는 몸을 정화하기 위해 임의로 매일 베이킹소다를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고요? 베이킹소다는 나트륨 함량이 높아서 잘못 사용하면 수분 저류 혈압 상승, 심지어 심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신부전 부종 또는 조절되지 않는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만성 질환 치료약을 복용 중이라면 무분별하게 병용하면 위험한 약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베이킹소다는 만성 신장 질환을 치료하는 사람들에게 귀중한 보조 요법이 될 수 있지만, 이는 명확한 지시에 따라 의사의 면밀한 감독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나 가족이 신장 질환과 함께 살고 있다면 소문에 따라 스스로 치료하지 마세요. 베이킹소다처럼 단순해 보이는 가루라도 어떤 제품이든 추가하기 전에 항상 의사와 상담하세요. 효능 9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 완화 지원. 여러분이나 가족 중 류마티스 관절염을 앓았던 사람이 있다면 아침에 관절이 뻣뻣하고 양쪽 무릎이 붓고 아프거나 손가락이 굳어 움직이기 힘든 느낌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관절을 잘못 인식하여 공격함으로써 장기적인 염증과 부기를 유발하여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자들은 흥미로운 점을 발견했습니다. 주방의 간단한 재료인 베이킹소다가 올바르게 사용하면 이러한 염증 반응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18년 Journal of Immunology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매일 베이킹소다를 탄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면역 체계의 반응을 공격 상태에서 보존 및 보호 상태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간단히 말해 베이킹소다는 면역 체계가 과도하게 반응하지 않도록 상기시켜 염증과 관절 부기를 줄이고 몸이 더 편안하게 느끼도록 돕습니다. 물론 이것이 약 복용을 중단하거나 의사의 치료 지침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베이킹소다는 과부하된 면역 체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조용한 조수처럼 작은 보조적인 역할로만 간주되어야 합니다.
적절한 사용법, 베이킹소다 1 or 2 티스푼을 따뜻한 물 1컵에 섞어 식사 후 하루에 한 번 마십니다. 몇 주 동안만 적용하고 몸의 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고혈압 신부전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소염제를 복용 중이라면 정기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하세요. 다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베이킹소다를 건강한 식단 및 가벼운 운동과 함께 적절하게 사용했을 때 통증이 확연히 줄고 더 쉽게 움직일 수 있으며 아침에 관절이 덜 뻣뻣하다고 느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약을 대체할 수는 없지만 때로는 작고 올바른 변화가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효능 10 통풍 증상 완화 지원. 통풍을 알아본 적이 있다면 한밤중에 엄지발가락이 붓고 붉어지고 화끈거리며 이불이 닿기만 해도 아플 정도로 심한 통증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통풍은 급성 관절염의 한 형태로 혈액 내 요산 농도가 너무 높아져 관절, 특히 발가락, 발목, 무릎에 날카로운 결정이 형성되어 축적될 때 발생합니다. 이때 베이킹소다가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천연 알칼리성 성질을 가지고 있어 혈액 내산을 중화시켜 요산 농도를 낮추고 결정 형성을 막아 급성 발작 시 통증과 부기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관절염 및 류마티스학 저널에 발표된 한 연구에 따르면 많은 통풍 환자들이 급성 통증 발작 시 베이킹소다를 탄 물을 마셨을 때 몇 시간 만에 통증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적절한 식단과 병행했을 때 재발도 덜했다고 합니다. 간단한 사용법, 따뜻한 물 1컵에 베이킹소다 반 티스푼을 타서 아침이나 식사 후 하루에 한 번 마십니다. 급성 통증 발작 시에는 증상을 빠르게 완화하기 위해 2,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용은 피해야 합니다. 베이킹소다는 나트륨 함량이 높기 때문에 장기간 사용하면 혈압에 영향을 미치거나 수분 저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장 심혈관 문제가 있거나 이뇨제를 복용 중인 경우에는 베이킹소다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통풍은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통제 불가능한 질병은 아닙니다. 베이킹소다를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즉각적인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보조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저단백 저알코올 식단과 병행하면 통풍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일상생활에서 주도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결론, 방금 보셨듯이 베이킹소다라는 단순한 재료 하나로 10가지 이상의 놀라운 건강 효능을 발견했습니다. 부드러운 해독작용, 치아, 미백 속 쓰림 완화부터 관절염, 통풍, 구내염 지원, 심지어 운동 능력 향상까지 말이죠. 이 모든 것은 빵을 만들 때만 사용될 것 같았던 작은 하얀 가루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용량, 올바른 시기에 사용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몸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베이킹소다는 약이 아니라 매일 건강을 관리하는 여정에서 조용히 함께하는 동반자일 뿐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안심시켜 드리며 주변의 간단한 것들을 활용하여 더 건강한 삶을 사는 방법을 알려드렸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방법으로 베이킹소다를 사용해 보셨거나 공유하고 싶은 질문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모두 읽고 가능한 한 빨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일상생활에 유용하고 친근하며 실질적인 새로운 건강 주제들을 놓치지 마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작은 팁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